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자식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자식은 부모님께 빚진 것 같은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버지를 뵈러 가지 못한 것, 어머니의 외로움을 덜어주지 못한 것, 형편이 되지 않아서 더 많은 돈을 들이지 못한 것, 자식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돈뿐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월급에서 얼마를 빼서 어머니께 드릴지, 명절에 얼마짜리 선물을 준비할지, 그렇게 숫자로 따지는 것이 효도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자식이 주는 돈도, 명절도 그 모든 것보다 더 간절히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돈이 아닙니다. 서울 외곽의 재개발 예정 지역에 있는 낡은 시장 골목. 그곳에서 30년간 분식집을 운영해온 정숙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15년. 혼자 아들을 키우고 혼자 가게를 지켜온 여성입니다. 나이는 65세. 손주들을 보고 싶어서 가끔 아들 집에 가지만 집에는 아들도 며느리도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엄마, 좀 쉬세요. 이것이 아들의 말입니다. 하지만 쉬라는 말이 가장 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분식 가게에 드나드는 아주머니들의 정숙 언니, 오늘도 맛있네. 라는 말이 정숙의 하루를 채워주었습니다. 학생들이 정숙 할머니, 떡볶이 하나 주세요. 라고 부르는 목소리가 정숙을 살아있다고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월급에서 돈을 빼서 어머니께 드리겠다고 했을 때 정숙은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일부러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벌이 없는 노인이 되어버렸구나. 아들이 나를 부양해야 할 나이가 되었구나. 그 깨달음은 슬펐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여성이 자신의 존재감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돈이 아닌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간절한 마음. 그 작은 진심이 만들어낸 커다란 파장. 그것이 이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시간은 설 2주일 전이었습니다. 정숙은 분식집에서 국물을 준비했습니다. 40년 가까이 같은 방식으로 끓인 국물입니다. 정성과 시간이 우러난 국물입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 설 때 뵐게. 설에 집에 와. 아들 성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성우는 38세의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아내 지연이 있고 아이 둘이 있습니다. 수도권 외곽의 아파트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는 아들입니다. 정숙은 기뻤습니다. 그래, 알았다. 엄마가 뭐 해줄까? 엄마는 그냥 편한 대로. 지연이가 애들 데리고 간다고. 엄마 볼 수 있으면 되지. 근데 엄마 설 전에 조금 집에 와줄 수 있어? 용돈 좀 드리려고. 용돈. 그 단어를 들었을 때 정숙의 얼굴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용돈? 왜 하필 지금? 엄마 좀 쉬셔야 하니까. 매달 정해진 돈 드릴 테니까. 괜찮으세요? 정숙은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다. 고마워. 하지만 그 대답은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설 사흘 전 성우는 정숙을 찾아왔습니다. 분식집이 아닌 아내 지연의 친정인 은행가 한의사 집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곳은 정숙이 편하지 않은 공간이었습니다. 성우의 손에는 하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앉아. 성우는 정숙을 소파에 앉혔습니다. 앞으로 매달 200만 원씩 정해진 날에 통장에 보내드릴 거예요. 엄마는 분식집 그만하고 좀 쉬세요. 아프실까봐 걱정돼요. 정숙은 그 봉투를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아니다. 엄마는 괜찮다. 난 일하는 게 좋으니까. 엄마는 나이가 나이인데 이제 충분히 쉴 때가 되지 않았어요? 성우의 목소리에는 자신이 부모를 효도하는 아들이라는 확신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미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연봉도 충분했고
아내도 좋은 집안이었습니다. 아들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그 돈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성우야, 엄마는 괜찮다. 그 돈은 니들 아이들 교육비로 써라. 엄마,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엄마한테 충분한 돈이 있어요. 어차피 엄마는 분식집에서 버신 돈들이 다 있잖아요. 성우는 정숙의 손에 봉투를 꼭 쥐어주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이렇게 일하면 자식 입장에서는 마음이 안 좋아요. 엄마는 좀 쉬세요.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거절하면 아들에게 상처를 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진심이 거절당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정숙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봉투는 정숙에게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의미의 끝이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부양한다. 그 단어의 의미가 정숙을 덮쳤습니다. 나는 이제 벌이 없는 노인이다.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다. 정숙은 분식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를 은행 통장에 전혀 건드리지 않고 넣어두었습니다. 쉬라고 했지만 계속 일하면 뭐라 안 할 거야. 아들 돈은 아들 자식 대학비로 남겨두고 정숙은 다음날 아침 일찍 깼습니다. 평소처럼 분식 국물을 끓였습니다. 하지만 그 국물을 끓이는 손이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제 자신이 일을 한다는 게 죄책감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삶을 부정한 것이 아니었지만 정숙은 자신의 삶을 부정하고 싶어졌습니다. 한 주일이 지나갔습니다. 분식집에 오던 아주머니들은 정숙을 봤습니다. 정숙 언니, 얼굴이 왜 이래? 요즘 뭐 있어?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정숙의 웃음은 거짓이었습니다. 정숙은 그날 밤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60세 여성 일자리를 검색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쉬게 하고 싶어 했으니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쉬는 것은 두려웠습니다. 무언가 작은 일이라도 있어야 자신이 살아있다고 느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검색하다가 정숙의 눈에 들어온 광고가 있었습니다. 시청 위탁 청소용역 55세 이상 모집. 정숙은 그것을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신청했습니다. 나흘 뒤 정숙은 채용 통지를 받았습니다. 시청 앞 골목 청소와 시장 골목 청소를 담당하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새벽 5시에 출근 카드를 찍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정숙은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출근, 형광조끼를 입고 빗자루를 드는 일. 아직 나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정숙은 처음 출근했을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사람,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정숙이라는 개인으로서 필요한 사람. 그 느낌은 너무 좋았습니다. 부끄럽기도 했지만 좋았습니다. 정숙은 이 일을 계속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정숙이 일을 시작한 지 열흘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들 성우는 회사에서 야근이 있었습니다. 밤 8시가 넘어서 퇴근하는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는 천천히 도시를 지나갔습니다. 성우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직장인의 피로한 표정으로. 그때였습니다. 버스가 신호에 걸려 천천히 멈췄을 때 성우의 눈에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형광조끼를 입은 사람이 도로변에 쓰레기를 줍고 있었습니다. 밤 8시 30분. 어두워진 도시의 길목에서 성우는 그 순간 그 사람이 자신의 어머니라는 걸 알아챘습니다. 어머니만의 손모양, 어머니만의 몸 움직임. 성우는 버스 유리에 몸을 기댔습니다. 성우의 입에서 나온 소리는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버스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성우는 버스 뒤를 돌아봤습니다. 형광조끼 입은 어머니가 점점 작아지며 멀어져 갔습니다. 성우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그 밤 성우는 아내 지연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일을 하고 계신 건가? 성우의 머리는 복잡했습니다. 자신이 어머니께 월 200만 원을 드렸습니다. 어머니께 쉬라고 했습니다. 분식집을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밤 8시에 도로변에 나가 있었습니다. 형광조끼를 입고 왜 어머니는? 성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준 돈이 부족한 건 아닐까? 혹시 자신의 돈을 받는 게 자존심 상해서 몰래 일을 하시는 건 아닐까? 혹시 자신이 어머니를 얕본 건 아닐까? 성우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밤을 지샜습니다. 다음 날 성우는 회사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엄마한테 물어봐야 하나? 하지만 물어보기가 두려웠습니다. 어머니가 숨기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을 들켰다는 걸 아실 때 어머니는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혹은 어머니가 자신의 용돈을 거절하고 싶으셨던 건가요? 회사 근처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신 성우는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성우야. 뭐해? 엄마, 가게는 잘 되고 있어? 응, 아직까지는. 그런데 엄마 요즘 가게 일은 어떻게 되셨어요? 지난번에는 계속 하신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어떤 상태예요? 정숙은 손을 멈췄습니다. 아들이 뭘 알고 있는 건지 정확하지 않았지만 뭔가 알고 있다는 것만은 느껴졌습니다. 정숙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가게는 잘 돌아가고 있어. 근데 왜 물어? 아니야. 그냥. 성우가 대답을 흐렸습니다. 그러자 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성우야, 혹시 누가 뭐라 했어? 아니에요, 엄마. 그냥 엄마 잘 지내시나 싶어서. 응, 엄마 잘 지내고 있어. 걱정 말고. 전화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성우의 불안함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성우는 버스를 탔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버스 노선으로,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혹시 다시 보이나? 버스는 천천히 도시를 지나갔습니다. 신호에 걸렸습니다. 성우는 창밖을 집중해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봤습니다. 형광조끼를 입은 어머니를. 이번엔 도로의 반대편에서 휴지통을 닦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성우의 목에서 목이 메었습니다. 다음 날 성우는 퇴근 후 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니의 집은 분식집 아래 반지하 집이었습니다. 햇빛이 잘 들지 않는 집입니다. 정숙은 성우를 봤습니다. 성우야. 왜 이렇게 갑자기? 엄마. 가게 문을 닫으셨던데요. 정숙의 얼굴이 순간 뻣뻣해졌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자연스럽게 웃었습니다. 아, 그래? 누가 그래? 옆집 아주머니가. 정숙은 성우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요즘 장사가 좀 안 돼서 잠깐 다른 일을 좀 해보는 거야. 그게 뭐 하는 일인데? 성우는 정숙의 눈을 봤습니다. 어머니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부를 말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 혹시 엄마가 제가 드린 돈이 부족하신 거예요? 정숙은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돈은 충분하다. 엄마는 그냥 일을 좋아한다. 일을 좋아하신다고요? 응. 일을 한다는 건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뜻이니까. 정숙의 말은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성우가 이해할 수 없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엄마는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에요. 왜 다른 데서? 성우의 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숙이 성우의 손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정숙의 손은 따뜻했지만 거친 손이었습니다. 성우야, 엄마 말을 들어봐. 뭔가를 하는 사람이 되는 것과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다르단다. 너는 엄마를 도와주려고 했지. 그건 정말 고마운 마음이야. 하지만 엄마는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고 싶단다. 엄마, 너는 일을 해서 돈을 벌지. 그 돈으로 엄마를 도와. 엄마는 엄마대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거야. 그게 진짜 가족이 아닐까? 성우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뭔가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렇다면 저한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았어요. 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했으면 뭐해? 네가 걱정만 했을 거야. 그래서 엄마는 조용히 하기로 했어. 그런데 저는 알았어요. 길에서 봤어요. 정숙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봤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숙은 알았습니다. 형광조끼를 입고 도로변에 쓰레기를 줍는 자신의 모습, 그것을 아들이 봤다는 것입니다. 정숙은 부끄럽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미안하다. 성우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미안하지 마세요. 그 밤 성우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 지연은 이미 자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거실에 앉아 어머니의 말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일을 한다는 건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뜻. 그 말이 성우의 마음속에 박혔습니다. 자신은 어머니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거겠지요. 성우는 자신의 월급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정말 필요한 건 뭘까? 밤은 깊어갔습니다. 성우는 일주일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마다 어머니의 형광조끼가 떠올랐습니다. 밤 8시 도로변의 어머니, 그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아내 지연은 남편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여보, 요즘 왜 이래? 집에 와도 계속 핸드폰만 보고 밥도 잘 안 먹고. 회사에서 뭐 있어? 성우는 아내를 봤습니다. 지연은 35세의 여성입니다. 좋은 집안에서 나왔고 성격도 밝고 남편을 잘 챙기는 아내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성우는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닐 리가 없지. 뭐 있는 거 말해봐. 혹시 회사에서 구조조정이라도? 성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엄마 때문이야. 지연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뭐 하셨어? 엄마가 일을 하고 계신 거야. 내가 용돈을 드렸는데도. 지연은 성우를 봤습니다. 그게 왜 문제예요? 왜 문제냐고? 엄마는 65세인데 내가 충분히 생활비를 드렸잖아. 왜 또 나가서 일을 하려고 하지? 성우의 목소리에는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지연은 침대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뭐라고 하셨어요? 왜 일을 하세요? 엄마는 일을 한다는 건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했어. 뭔가 이상한 답변이야. 성우가 아내의 옆에 누웠습니다. 지연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보, 혹시 어머니가 서운해하셨을 수도 있어요. 서운해? 왜?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는 지금까지 자기 손으로 벌어서 살아오셨잖아요. 자식을 키우셨고, 가게도 운영하셨고, 그런데 갑자기 아들이 일을 그만내라고 하고 돈을 드린다고 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성우가 아내를 봤습니다. 지연은 계속했습니다.
마치 자기가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돈만 받는 사람, 도움만 받는 사람, 그런 기분 말이에요. 하지만 엄마 나이가 나이인데 일을 하면 건강에 안 좋잖아. 내가 충분히 벌잖아. 지연은 성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돈이 필요해서만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어머니는 지금까지 자기 발로 섰던 사람이신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라는 건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어요. 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다시 말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드린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냥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으신 걸지도 몰라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으신 거 아닐까요? 성우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잘못한 건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여보가 어머니를 걱정하신 마음은 정말 좋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피곤한 어머니가 아니라 여전히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어머니가 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성우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진짜 모르고 있었네. 이제 알았으니까 괜찮아요. 지연이 남편의 팔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런데 여보, 어머니가 정확히 뭐 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우는 대답했습니다. 시청 위탁 청소용역 일이야. 지연은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런데 여보는 어떻게 알았어요? 버스에서 봤어. 성우의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밤 8시 도로변에서 형광조끼를 입고 있는 엄마를 봤어. 그때 성우의 말이 끝났습니다. 지연은 남편을 안았습니다. 여보, 울지 마세요. 엄마가 왜 그 일을... 성우의 목이 메었습니다. 지연은 성우를 안고만 있었습니다. 그 밤 성우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말이 계속 들렸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은 거. 그 문장이 성우의 마음을 계속 때렸습니다. 아침이 되었을 때 성우는 결심을 했습니다.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지연아, 어머니가 정말 필요한 건 뭘까? 지연은 한동안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건 여보가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여보가 어머니를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 성우는 회사에 가기 전에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성우는 아무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다른 결정을 했습니다. 퇴근 후 성우는 시청 건물 앞에 갔습니다. 시간은 오후 4시였습니다. 성우는 기다렸습니다.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 30분 성우는 형광조끼를 입은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는 동료 아주머니들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성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활기가 있었습니다. 분식집에서 보던 어머니의 얼굴과는 달랐습니다. 아, 맞다. 엄마는 이 일이 좋은 거구나. 성우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돈이 필요해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기 위해 이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동료들과의 웃음, 출근 카드를 찍을 때의 자부심, 신호에 멈춘 버스를 보며 도로변을 청소하는 자신의 모습, 모든 것이 어머니에게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였던 겁니다. 성우는 어머니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보면 당황할 것 같았습니다. 성우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성우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성우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내가 몰랐어. 엄마가 뭘 원하고 계신지.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남편을 안았습니다. 그 밤 성우는 침대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밝은 표정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엄마는 내가 아니라 그 일에서 더 살아있는 거구나. 성우는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새로운 죄책감이 생겼습니다. 내가 엄마를 모르고만 있었구나. 성우는 아내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고마워. 내가 깨달을 수 있게 도와줘서. 지연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성우가 어머니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무언가를 전달해야 한다는 것을. 그것은 돈도 아니고 용돈도 아니고 또 다른 형태의 도움도 아닐 것이라는 것을. 밤은 깊어갔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성우는 여전히 어머니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회사에서도 손에 잡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계속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2시 성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시 의료원 응급실입니다. 정숙님이 응급으로 입원하셨는데요. 성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요? 엄마가? 정숙님께서 도로에서 넘어지셨고 골절상이 있으신 상태입니다. 빨리 오세요. 전화가 끝났습니다. 성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과장님, 죄송하지만 퇴근하겠습니다. 엄마가 입원하셨어요. 성우는 회사를 뛰쳐나갔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의료원으로 빨리요. 택시 안에서 성우의 가슴이 철렁거렸습니다. 어머니는 65세였습니다. 골절상이면 회복이 오래 걸릴 것 같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시겠지? 성우는 기도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성우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의 왼쪽 다리가 깁스로 감싸져 있었습니다. 정숙은 아들을 봤습니다. 성우야. 왜 이렇게 빨리 온 거야? 정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성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큰일이야. 뼈가 부러졌대. 얼마나 아파요? 이 정도면 괜찮다. 어머니는 자신의 상태를 대수롭지 않게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성우의 눈에는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성우는 어머니를 병실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가방이었습니다. 가방을 정리하다가 성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낡은 봉투가 있었습니다. 하얀 봉투인데 많이 접혀 있었습니다. 성우는 그 봉투를 들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정숙은 받습니다. 그냥 중요한 거. 내가 봐도 돼요? 나중에. 정숙의 대답이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이미 봉투를 열고 있었습니다. 안에는 용역비 명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시청 위탁 청소용역, 월급, 근무 날짜, 모든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편지는 낡은 종이에 손글씨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성우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우야, 이 편지를 언제 읽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꼭 읽어야 할 편지인 것 같다. 편지의 시작이었습니다. 성우는 계속 읽었습니다. 내가 일하는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다. 그 문장에서 성우의 목이 메었습니다. 아침마다 출근 카드를 찍을 때마다 아직 나도 쓸모 있는 사람 같아서 좋다. 성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너희한테 받은 돈은 은행에 그대로 넣어뒀다. 나중에 너희 아이가 대학 갈 때 쓰려 한다. 나는 그 돈이 필요하지 않다. 나는 그냥 아직도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 성우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말했습니다. 성우, 울지 마.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정숙 자신도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성우는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너는 내가 쉬길 원했지. 하지만 일을 그만둔다는 건 내게 죽음과 같았다. 일을 한다는 건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성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나는 아직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든 나는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야 한다. 그것이 내 자존심이고 내 삶이다.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설 때 너는 나한테 용돈을 주었다. 그건 좋은 선물이었다. 하지만 가장 큰 선물은 내가 아직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다. 성우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울음이 나왔습니다.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와 아들만 남았습니다. 성우는 편지를 읽지 않은 부분을 더 읽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정숙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계속 읽어봐. 성우는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읽었습니다. 너는 직장에서 일한다. 그건 너도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뜻이다. 너의 아내도 일한다. 그것도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뜻이다. 너의 아이들도 학교에 간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한다. 모두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편지는 이어졌습니다. 나도 그것뿐이다. 나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것이 내가 사는 이유이다. 성우는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너는 좋은 아들이다. 하지만 나를 돕는 것보다 나를 이해해 주는 것이 더 고마울 것 같다. 이해해 줄 때까지 엄마는 계속 일할 거다. 그것이 엄마의 삶이니까. 편지는 끝났습니다. 성우는 편지를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 너는 잘못한 거 없어. 아니에요. 엄마를 모르고 있었어요. 엄마가 왜 일을 하는지, 엄마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엄마를 도와주려고만 했지, 엄마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성우의 목이 메었습니다. 정숙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금 알면 된다. 늦은 거 아니야. 엄마, 저 약속할게요. 제가 엄마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엄마를 응원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응, 그래. 그것도 좋겠지만. 정숙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가장 좋은 건 엄마가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일을 인정해 주는 것 같아. 성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의 일을 인정한다는 게 뭐예요? 그냥 엄마가 일을 할 때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엄마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인정해 주는 거야. 성우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이제 알겠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성우는 병실에서 밤을 샜습니다. 어머니의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몇 번을 읽어도 그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엄마를 얼마나 모르고 있었나. 그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성우는 아내 지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입원하셨어요. 어머니가? 응, 골절상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남기신 편지를 찾았어요. 편지요? 네. 내가 엄마를 완전히 모르고 있었어요. 진짜 미안해요. 지연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여보, 미안하지 마세요. 이제 알았으니까 충분해요.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예요. 네, 고마워요. 아이들한테는 뭐라고 할까요? 할머니가 입원했다고? 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여보, 어머니를 도와주되 어머니를 억누르지 말아요. 네, 알겠어요. 전화가 끝났습니다. 성우는 다시 편지를 펼쳤습니다. 내가 엄마의 삶을 이해해야겠구나. 성우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침이 되었을 때 정숙은 눈을 떴습니다.
성우는 여전히 편지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성우야, 자지 말고 집에 가. 아이들도 있고. 엄마, 괜찮아요. 저 여기 있을 거예요. 정숙은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의 눈이 빨갛고 부어 있었습니다. 밤을 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을 내밀었습니다. 성우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둘이 서로의 손을 잡은 채 아침 햇빛이 병실을 비추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모든 게 전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정숙님, 다행히 골절은 그리 심하지 않습니다. 한 달 정도 치료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 달. 성우는 생각했습니다. 한 달 동안 엄마가 어떻게 버티실까? 성우는 결심했습니다. 한 달 동안 내가 엄마 옆에 있어야겠다. 그것이 진정한 효도라는 걸 이제 성우는 알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성우는 휴직을 신청했습니다. 회사에는 어머니 간병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그것 이상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우는 이 한 달 동안 어머니를 돌보면서 자신이 모르던 어머니의 삶을 배웠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머니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머니가 왜 일을 하는지. 병실에서 밤을 새우며 성우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엄마, 그 일하면서 보람이 있었어요? 응,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형광조끼를 입을 때마다 나도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어. 엄마, 저한테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하면 뭐해? 너는 엄마가 쉬길 원했잖아. 내가 그걸 알고 있으니까 엄마가 하는 일을 숨기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 성우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엄마, 저 하나 약속할게요. 앞으로는 엄마가 하시는 모든 일을 응원하겠습니다. 쉬라고 절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정숙은 웃었습니다. 한 달의 마지막 날 의사는 말했습니다. 완치되었습니다. 조금 조심하시긴 하겠지만 일상생활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숙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다시 일할 수 있다는 거네? 네, 그렇습니다. 정숙은 아들을 봤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을 보니 깁스를 풀었을 때의 기쁨이 남달랐습니다. 이것이 일자리를 가진 것의 기쁨이 아니라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의 기쁨이라는 걸 성우는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새벽부터 깼습니다. 성우야, 일어나. 엄마 오늘 일 가는 날이야. 성우는 눈을 떴습니다. 엄마, 서두르지 마세요. 제가 챙겨드릴게요. 성우는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옷을 입는 것, 신발을 신는 것, 가방을 챙기는 것. 어머니는 모두를 하려고 했지만 성우는 천천히 옆에서 도왔습니다. 정숙은 성우를 봤습니다. 성우,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다고. 알아요, 엄마. 저도 알아요. 그냥 같이 해도 돼요? 정숙은 아들을 안았습니다. 성우와 정숙은 함께 시청 앞에 갔습니다. 정숙은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정숙의 동료들이 들어왔습니다. 정숙이 언니. 다 나았어? 우리 진짜 그동안 답답했어. 언니 없으니까 심심하더라. 정숙은 웃었습니다. 응, 다 나았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게. 성우는 옆에 서서 이 장면을 봤습니다. 어머니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일해야 하는 이유가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출근 카드를 찍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출근 카드기로 걸어갔습니다. 카드를 찍었습니다. 띠링. 그 작은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정숙에게 큰 의미였습니다. 나는 아직도 필요한 사람이다. 정숙은 형광조끼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나갔습니다. 성우는 시청 앞 벤치에 앉아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형광조끼를 입은 어머니가 빗자루를 들고 도로변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슬픈 표정도 억지로 웃는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성우는 그 순간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미 준비해 두었던 봉투였습니다. 봉투에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한 장의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출근 축하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의 형광조끼가, 엄마의 빗자루가, 엄마의 웃음이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도 그 중 한 명입니다. 엄마를 도와주는 아들이 아니라 엄마를 응원하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출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성우가. 정숙이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성우가 엄마에게 이 카드를 전달했습니다. 정숙은 카드를 읽었습니다. 출근 축하금? 정숙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이해했다는 것, 응원하고 있다는 것, 자신의 일을 인정해준다는 것, 모든 것이 전해졌습니다. 성우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저 약속합니다.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정숙은 아들의 등을 토닥거렸습니다. 고마워, 성우. 너도 수고 많았어.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매주 일요일 성우는 어머니 집에 들렀습니다. 엄마, 이번 주엔 어땠어요? 응, 괜찮았다. 어제는 날씨가 좋아서 일하기 좋았어. 성우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있었던 작은 일들, 동료와의 이야기, 도로에서 본 새로운 풍경, 그리고 나는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확인. 성우의 아이들도 함께 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뭐 했어? 할머니는 도로를 깨끗하게 했단다. 그래서 할머니가 친구들이 많아. 손주들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아내 지연도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정숙은 이제 도움을 받는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정숙은 일을 하는 할머니였습니다.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할머니였습니다. 한 계절이 지났습니다. 성우는 회사에 복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일정에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매주 일요일은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성우, 너 요즘 왜 일요일마다 어디 가요? 성우는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뵈러 가요. 그래, 효도하네. 성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효도라는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이해였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어주는 것이었습니다. 한 해가 지났습니다. 정숙은 여전히 출근 카드를 찍었습니다. 형광조끼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더 이상 이 일이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그것을 인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이 일이 외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동료들이 자신을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이 일이 자신을 낮추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자신의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성우는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지금 행복하세요? 정숙은 한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는 지금 행복하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걸 아들이 이해해주고 있으니까. 그래요? 좋아요. 성우, 너도 알아야 할 것 같아. 돈으로 할 수 있는 보살핌도 있지만 돈으로는 할 수 없는 보살핌도 있다는 걸. 그게 뭐예요? 누군가의 삶을 존중하는 것. 그들의 선택을 인정하는 것. 그들이 하는 일이 의미 있다고 말해주는 것. 그것들이야말로 가장 큰 선물이란다. 성우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성우는 아내 지연과 함께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보 알아요? 뭐? 우리 아이들도 훗날 엄마 아빠를 도와줄 날이 올 거예요. 그래, 그렇겠지. 그때 우리가 어머니한테 받은 것처럼 아이들도 우리를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지연은 성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보여줘야지. 그것들을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은 흐릅니다. 계절은 바뀝니다. 해는 떠오르고 집니다. 그 모든 것 속에서 정숙은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형광조끼를 입습니다. 도로변에 나갑니다. 그리고 빗자루질을 합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낮은 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창피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숙에게는 이것이 자신의 일입니다. 자신이 선택한 일입니다. 자신이 의미를 부여한 일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인정해주는 일입니다. 매주 일요일 성우가 방문하면 정숙은 묻습니다. 성우, 이번 주엔 어땠어? 그리고 성우는 묻습니다. 엄마, 이번 주엔 어땠어요? 그 작은 대화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돈도 아니고 물질적 도움도 아니고 단지 상대방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가족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속의 진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살고 싶어 하는 부모, 그 부모를 도와주고 싶어 하는 자식,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오해와 이해, 그 속에서 깨닫게 되는 진정한 사랑. 혹시 당신도 부모님을 도와주고 싶어 하나요? 그렇다면 한번 물어봐 보세요. 엄마, 아빠,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당신의 부모님은 당신이 생각한 것과는 다른 답을 할지도 모릅니다. 혹은 당신의 부모님은 당신의 손을 잡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당신을 필요로 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돈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단지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부모는 충분히 행복할 것입니다. 해는 또 떠오릅니다. 정숙은 또 새벽 5시에 눈을 뜹니다. 그리고 성우는 또 일요일을 기다립니다. 이 작은 일들의 반복 속에서 우리는 삶을 배웁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모든 것입니다. 어머니의 봉투 속 편지. 그것은 단순한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여성이 자신의 삶을 사는 방식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아들이 자신의 어머니를 이해하는 과정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보살핌도 있지만 돈으로는 할 수 없는 보살핌도 있다. 그 말이 이 이야기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행복이 가득하세요.